안녕하세요, 보라매님들.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2024 드론쇼 코리아에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드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드론쇼 코리아에서 우리 군이 미래전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 드론이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탄약에만 집중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 탄약을 드론에 접목하는 연구를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자체가 7m 반경의 성인 제압입니다. 풍사는 항상 목표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오버해서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구매 요청서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전 풍산 방산기술연구원의 드론 팀을 맡고 있는 팀장 송이화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송 팀장님 반갑습니다. 마치 정말 전장인 것처럼 이렇게 구현을 해놓으셨어요. 제품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산에서는 지금 현재 드론의 형태에 집중하기보다는 임무 장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풍산하면 탄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탄두나 탄약 이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처음부터 개발을 한 드론입니다. 그래서 멀티콥터 형태든 동축반전 로터 형태든 임무에 좀 특화해서 드론에 집중해서 개발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보통 드론 하면 이제 고정익기나 멀티콥터 형태를 많이 보시는데 그 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드론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조립 형태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 시간은 지금 현재 15분 이내로 가능한. 15분 이내로 준비한다는 거는 이제 병력들이 휴대하거나 뭐 이렇게 싣고 다니다가 15분이면 이거를 바로 운용할 수 있게 하실 수. 네,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산악 지역에서는 고정익기나 멀티콥터 형태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륙도 어렵고 기가시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뒤에 지휘소가 있고 후사면에 있는 공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군집 형태로 지금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있는 중계 드론이 정찰도 하고 지휘도 하는 지휘 드론으로 상공에 떠 있고, 그다음 나머지 드론들로 한 번에 모든 표적을 제압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임무 특성이 다른 모듈화된 드론들을 동시에 띄워서 네. 하나는 중계 드론으로 쓰고 또 하나는 뭐 자폭이라든지 즉충돌형 공격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드론 부분은 4kg, 임무 장비가 3kg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무 장비가 정찰 모듈 같은 경우는 1kg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비행할 수 있는 거고요. 배터리 모듈도 장시간 비행하는 용, 단시간 비행하는 용으로 두 가지 모두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무냐에 따라서 다양한 배터리 모듈, 다양한 임무 모듈을 장착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시간, 그다음에 비행 거리 다 다르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일지를 밝혀주시는 건 좀 어려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업체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하고 업체 자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군의 그 주파수 대역을 저희가 할당받아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용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다 보니 현재는 기본형은 6km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넷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게 되면 10km, 그러면 군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게 되면 더 멀리까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어떤 채공 시간? 가장 무거운 임무 장비를 들고 기본형 배터리를 넣은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20분이지만 임무 장비가 컨트롤이 되게 되면 30분, 그 다음에 배터리를 좀 긴 걸 넣게 되면 40분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솔직히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서 다양하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익기나 이런 데서 원하는 것처럼 1시간까지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많이 개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이 컨셉 자체는 되게 대대급, 중대급 이런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되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MCD ES, MCD 7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급에서 사용할 때에는 MCD 7을 사용하시고 소분대에서 사용할 때는 MCD ES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MID라고 해서 지금 현재 1kg의 드론으로 GPS 통신이 두절된 내부 환경을 계속 정찰하는 자율 비행하는 드론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갱도나 지금 지하철, 역사나 재난 지역
지역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kg의 소형 드론이 자율비행 레벨 4 수준으로 비행하는 드론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다파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년 연구로 되어 있는데 한 3년 뒤부터는 실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개발 속도가 빠르네요. 오래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른 곳에서 준비하기 전에부터 준비가 됐었습니다. 이스라엘전이나 우크라이나전 이런 데서 나오기 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고요. 탄약에만 집중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제 탄약을 드론에 접목하는 연구를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전쟁이 나고 북한에서 무인기가 날아오고 하면서 공격 드론이 이제 수면 위로 확 올라오게 됐지만 저희는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는 있었습니다. 실제 실물을 그대로 제작해서 나왔습니다. 임무 장비를 뭘 다냐에 따라서 크기는 계속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배터리 부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드론들은 대부분 공격 드론 하게 되면 탄두하고 드론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보관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 따로 보관이 되고 유지 보수가 되기 때문에 더 군에서 활용하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배터리 여러 개 사서 충전해놨다가 네. 갈아 껴서 임무 보내고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직경은 어느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110mm입니다. 10mm. 처음 개발할 때부터 유지 보수나 운영 이런 걸 위해서 모듈화도 했지만 드론을 크게 안 만들고 110mm를 만든 이유는 공용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캐니스터에 넣어서 발사를 할 때에는 개인이 휴대했을 때는 굳이 캐니스터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자력으로 이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지상에 놓고 올리거나 핸드로 잡고 올리면 이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캐니스터를 쓰는 이유는 전차나 함정이나 다양한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캐니스터 개발을 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드론을 다양한 체계에서 다 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공용화까지 염두했기 때문에 구경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표준화된 플랫폼 하나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겠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3년 뒤면 나오겠다는 그 이제 드론이 저거 네, 예, 이거 맞습니다. 네, 저게 비행 총 중량이 1kg입니다. 여기에 라이다, EO, IR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건물 안에서 자기가 회피 기동도 다 하고 그다음에 안에 지도 자체를 만들고 나와서 사용자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재난 상황이나 이런 구조 상황에서는 네, 되게 맞습니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예, 그래서 그때는 만약에 재난 상황에서 급하게 이제 구조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복귀해서 그 상황을 알려주도록 개발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임무 장비들 보면 저희가 공격 드론이 아니라 전투 드론, 컴백 드론으로 명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전투 지원 요소이고요. 가운데 세 가지가 공격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격 모듈을 달아서 공격 드론으로 쓰든 전투 지원 요소들을 달아서 전투 지원을 하든 다양하게 쓸 수 있다 해서 전투 드론으로 명칭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감시 정찰 모듈이나 조명 모듈 같은 경우는 복귀가 가능한 거고요. 공격 모듈도 성형 파편 고폭 모듈이나 EFP 모듈 같은 경우는 자폭 공격이고요. 투하 공격 모듈 같은 경우는 탄을 투하해서 공격하고 드론은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대비 효과를 염두해서 저희가 투하 공격 모듈을 개발을 했고요. 근데 보통 우크라이나전이나 이거 보면 RPG-7이나 박격포탄을 막 이렇게 투하해서 공격을 하죠.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게 박격포탄 같은 경우는 신관이 해제되는 조건 자체가 드론에서 투하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회전이나 아니면 내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신관 자체가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해제해서 사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냥 추락하면 아군이나 민간이 다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방지해야 돼서 지금 민군 실용화 연계 사업으로 탄약 투하 공격 소형 드론 연구를 하면서 탄약하고 투하 장치 그리고 그런 체계에 대해서 연구가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올해 4월에 종료가 되는데 거기서 검증된 투하 장치와 탄이 바로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드론 투하의 전용 탄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다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 드론이 비행 중에 떨어져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론들이 대부분 중량이 큰 이제 탄약들을 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드론이 커져야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탄약을 소형으로 만들면서 고성능이 나오도록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중장갑 차량, 일반 차량, 그리고 밀집 병력까지 한 번에 다 제압이 가능한 탄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목적 고폭탄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실기체로 해서 군 시범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 기보대대에서 같이 진행을 했고, 야전 운영 시험까지 했다는 네. 얘기시잖아요. 네. 그 피드백을 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크게 지금 이제 단점은 많이 없었고요. 상상만 하다가 눈으로 보면서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는 그걸 모사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감이 있고, 그리고 바로 사용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탄약 같은 경우는 무유도 탄약입니다. 저가형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무유도 탄약을 만들었는데, 이 무유도 탄약 같은 경우에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데, 지금 현재 정확도는 150m에서 투하해도 지금 현재 2에서 2.5m 반경에 10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텐데도 네. 그게 가능한. 바람과 맞바람 받는 상태에서 탄을 투하하게 되면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측정을 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투하하는 개념으로 해서 정확도를 높여놨습니다. 되게 똑똑한 친구군요, 생각보다. 네. 바람이 지금 현재 7에서 10m/s의 바람이 불어도 충분히 정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고도에서 투하를 할 필요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시선 산 뒤로 갈 때는 산 위로 올라가야 통신이 되기 때문에 산 위로 올려서 투하하는 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300m도 저희가 테스트 해봤는데, 300m 했을 때도 지금 현재 5m 반경까지는 전혀 무리 없이 탄착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탄의 살상 반경이 몇 미터인데요? 목표 자체가 7m 반경의 성인 제압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7m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풍사는 항상 목표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오버해서 개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연강판 140mm 관통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연강판은 210mm, 단갑 판재도 140mm 이렇게 관통할 수 있도록 오버스펙으로 지금 현재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숲속에서는 원래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멀티콥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탄을 투하하면 탄이 나무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일정 시간 이후에 자폭이 되면 파편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무 밑에 숨어있는 병력도 제압이 가능합니다. 공격력은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저 드론의 특징은 원래 항공기나 이런 전투기 같은 거 보면 복귀할 때 탄약을 버리고 복귀합니다. 안전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저가의 탄약을 만들었지만 한 발을 투하하고 운용자가 실시간을 눈으로 보면서 피해 평가를 하고 재공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투하 장치하고 탄 결합체를 장착하고 재공격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야전 운용 평가까지 끝났으면 사실은 이제 구매 요청서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 아닌가요? 소유군에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더 생각하고 있는 거는 투하 장치하고 탄약 결합체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찰 드론에 언제든지 달아서 공격 드론으로 전환하는 그런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정찰용 UAV에도 네, 장착해서 맞습니다. 투하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호버링 상태에서 투하하는 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적으로 탄착 정확도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익이든 다른 드론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진짜 다양한 드론들을 운영자가 직접 하나씩 이렇게 조정 통제를 하는 건지. 개인이 휴대폰 앱으로 저희가 GCS를 넣어줄 거고요. 그럼 휴대폰 앱을 보면서 한 손으로 조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드론을 지금 운영할 때에는 이런 개인 휴대에 지금 GCS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한 사람이 군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고, 4대를 가장 기본 세트로, 그래서 하나는 전체 상황을 보고 있는 지휘 드론, 정찰 드론, 나머지 3대는 공격 드론으로 해서 4개가 한 세트로 기본형으로 잡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세트가 많아지는 거는 얼마나 군에서 저희한테 주파수 대역을 많이 주냐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표적을 타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영상으로 운영자가 최종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우리 인명 중시 사상 때문에 잘못해서 AI로 다른 걸 공격할까봐 그거는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최종 확인을 하고 타격하는 개념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풍산이 엄청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셨고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풍산이 바라보는 미래 전장 모습들 공격 드론이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전장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어떤 공격을 할지가 결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군에서 로드맵만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장 최종 골로 보고 있는 거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임무를 갖고 있는 모든 드론을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전장을 손쉽게 운영한다가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디오라마에 표현이 됐었고 그 디오라마대로 저희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KF-21을 개발했기 때문에 RCS를 알고 있잖아요. 일부러 RCS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형 잼머가 전자전을 통해서 방공망을 축소시키고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소형 무기 실증기를 만들어서 비행을 통해서 실증까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2, 3년 내에 실제 비행까지 해서 연동까지 시켜볼 겁니다. 이미 이제 본체가 들어가기 전에 반 정도 게임은 끝나 있는 상황이겠군요. 이렇게 되면.